역사 속에 장수하신 많은 인물들 중에 즐겨 드셨던 음식 알아보고요. 또 그것이 건강 비결 그리고 우리 밥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조 얘기로 시작이 됐지만 아니 임금님이 과연 무슨 특별한 음식을 드셨는지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임금님이요? 네. 임금님들은 그 뭐 저기 진상하는 네. 되게 무게 얘가 그 진상 특산물들. 예. 아주 그 귀한 귀한 거, 네. 좋은 거 뭐 이런 거 드셨다는 아까 얘기를 효종이 들어봤어요. 전복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전복 그걸 갖다가 저기 무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먹을 수 있는 거겠어요. 그 시절에 전복 구경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조께서도 아마 그런 음식들을 진상을 받으셨겠죠. 네. 하지만 이 영조께서 소화기가 약했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속이 차서 고기를 싫어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기를 안 드시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텐데 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뭘 그렇다면 영조께서는 특별히 단백질을 보충할 만한 어떤 비법을 갖고 계셨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타락죽입니다. 타락죽. 우유하고 쌀 맞습니다. 끓이는. 맞습니다. 예. 쌀로 죽을 끓이시다가 네. 물을 버리고 우유를 넣고 마지막에 끓인 게 바로 타락죽인데요. 이 타락죽은 소화 잘 되죠. 그리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고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 음식인 거죠. 네. 특히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임금님 중에서는 두 임금님께서 이 타락죽을 특히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임금님은 19대 숙종이고요. 두 번째 임금님은 바로 말씀드린 21대 영조 임금이거든요. 이 두 분의 공통점 둘 다 장수하신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임금님의 정식 수라는 하루에 2번 받으셨는데 수락관에서 만들잖아요. 네. 네. 수락관. 간식은 3-4번 드셨어요. 이건 생과방 또는 생물방에서 만드는데 네. 과연 이 타락죽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수락관이죠. 이거는 밥 대용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이니까. 네. 그러니까 수락관은 아니에요. 밥과 밥 사이에 먹었을 거예요. 밤에도 막 야식처럼. 그럼 난 생과방. 생과방. 입은 소식했는데 무슨 생과방. 자꾸.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내의원입니다. 약 따리는데요? 맞습니다. 어이들이 아니, 있었던 선생님 내의원. 그럼 보기를 1, 2, 3으로 해야지. 두 개 우리는 주시고서. 두 개에서 골랐잖아. 예, 내의원 말씀드리면 바로 맞히실 것 같아서. 아, 예, 이게 어이가 타락죽을 처방했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러네요. 조선시대에는 이 타락죽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요. 네. 귀하고 효과 좋은 약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중년 이후가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 타락죽과 같이 우유가 들어간 음식들이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거고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타락죽을 많이 먹는 게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중년 이후에 효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위에서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섭취하기가 유리한 것이죠.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타락죽을 끓이실 때 쌀 대신 귀리를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리.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 저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이 귀리 타락죽 굉장히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귀리는 그냥 종이컵으로 1컵 분량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유 큰 거 한 팩 있지 않습니까? 네. 1리터입니다. 이 2개만 있으시면 되고요. 귀리를 30분 이상 물에 불렸다가 믹서기에 우유를 조금 붓고 갈아주세요. 네. 이때는 좀 거칠게 가는 것이 씹는 맛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갈린 귀리를 냄비에 넣으시고 나머지 우유를 다 붓고 불에 올리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네. 이때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시작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귀리가 엉겨붙어서 잘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20분간만 달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소금 간 좀 해서 간을 맞춰서 드시면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귀리 타락죽 완성이 됩니다. 이거
맛있다고 심지어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분 매일 그래요. 드실 분이시. 네네. 몸에 잡곡밥에서 좋으면. 네. 귀리 타락죽으로 바꾸시겠네. 근데 임금님처럼 간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네.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겠다. 네. 네. 식탐이 있으셔서. 네. 저도 근데 백 사실 우유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그렇지. 꽤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유 대신에 두유 사용하시면 됩니다. 괜찮겠다. 두유. 이렇게 영조가 즐겨 드셨던 음식 하나 첫 번째 타락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요? 네, 영조의 이 고추장 사랑은 여러 역사 기록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네. 특히 그 신화 중에 순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올린 고추장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순창 고추장이 진상품으로 자주 올라가고요. 그때부터 유명했구나. 그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영조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입맛이 떨어지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 고추장이 그 입맛을 살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고추장은 성질로 보면 우선 맵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영조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 속이 찼습니까? 영조께서. 그러니까 이 고추장이 찰떡궁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속이 차서 변이 무르거나 아니면 찬 음식 드시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고추장이 약처럼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고추장뿐만이 아니고요. 계피나 후추, 그리고 산초 있죠. 그리고 부추, 파, 마늘, 달래 이런 매운맛이 나는 향신료도 모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뱃속이 좀 찬 사람들,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뜻한 고추장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요즘 고추장은 워낙 맛있어서 뭐 심지어 맞아. 고추당이라고 할 정도로 당분이 많이 달아. 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당분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쌀가루 들어가죠, 찹쌀가루 아니면 밀가루 들어가죠. 조청을 쓰면 좋은데 조청 네. 대신에 설탕이나 물엿 쓴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매우 많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설탕이나 물엿 대신에 질 좋은 조청으로 만든 고추장을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매운 거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혈압 높아진다고 짠맛 줄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고추장 만들어 드시는 방법은 콩가루를 섞어서 드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콩가루를 넣어서 섞어보면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이 없어져요. 주황빛으로 변해요. 주황빛.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빨강 파프리카 가루를 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파프리카는 맵지 않잖아요. 네네네. 빨강색은 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 빨강 파프리카 가루를 잘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고추장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가루. 네. 두 번째로 이제 장수하신 인물 말씀드릴 텐데요. 1,000원짜리 지폐 등장하시는 분이죠. 1,000원 주인공. 네, 되게 이황 선생님입니다. 네. 아유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아직도 돈에 살아계시는. 네. 돈 위에. 근데 이분이 영조임금하고 조금 비슷한 외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네 아까. 네. 골골 백년이라는 아, 게 그래요? 이게 예. 얼굴 외형도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얼굴 80. 네, 그렇습니다. 젊어서부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쇠약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생 여러 질병에 시달리셨거든요. 이분만의 건강 관리가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70세까지 사셨거든요. 오. 70이면. 네, 이야. 쇠약한데도 70살까지 사시게 된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평균 수명이 보통 조선시대에 35세에서 45세니까 정말 장수한 거죠. 네. 퇴계 이황의 편지가 약 900여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200여 편이 건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여러 서적을 남기셨지만 그중에 건강 관련 서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활인신방이라는 책인데요. 이 활인신방은 활인심이라는 중국의 의학서가 있는데 이것을 퇴계 이황 선생의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서 건강관리법으로 정리해서 내온 책입니다. 그럼 장수 비법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수 비법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체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음식이 나옵니다. 진짜 지금이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아. 맞습니다. 스트레스 네. 줄이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네. 최고의 장수 비결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음식 이야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활인신방에 나온 건강관리법 3개 중에 음식 내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양 음식이 8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3가지가 마에 대한 음식입니다. 마 이황 아시죠? 마? 선생의 비결이 마라고. 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에 서여주, 산서죽, 산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로 만든 술이나 죽이나 국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진 바로 그 책의 내용이 활인신방이라는 내용에 있다는 것이죠. 마가 사실 그 뿌리 채소면서 왜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렇게 먹으면 뭔가 이렇게 보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진액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은 아, 그래요? 음식인데요. 그 마를 많이 드셨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의 이 아삭한 식감 그리고 진액이 특징인데 네. 마의 이 진액은 뮤신이라고 해서 당 단백질 성분인데 각종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기관지 점막 있죠, 위장 점막 있죠, 소장, 대장 점막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피부에도 좋고요. 또 현대에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마를 산약이라고 해서 인삼, 황기하고 같은 기운을 같이 기운을 보호하는 보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약은 마는 비장 그리고 폐 그리고 콩팥을 보호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네. 좋고요. 또 밤에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마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효능은 바로 폐의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폐점마. 예,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감기 끝 무렵에 기침이 안 낫는 분들, 또 이런 건조한 분위기에서 말 많이 하시는 아나운서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마가 아주 좋은데요. 2022년에 보면 한국인 사망 원인의 3위가 폐렴이에요. 그래요? 심혈관 질환보다 더 높아요. 요즘 독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폐 건강이 중년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를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집은 마하고 사과하고 호두하고 아몬드 넣어서 샐러드 해서 먹어요. 아니 이게 마 좋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마는 그 끈적한 거 아, 싫어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거 괜찮은데. 네. 난. 막 네. 말을 어떻게 아니, 저도 그건 활용해서 좋아하는데. 먹을지가 그래서 그냥 꿀 찍어 먹던가 아. 뭐 기름 찍어 먹던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가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어요? 그렇죠. 우유 넣어서 갈아서 드시거나 네.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데 제가 주말에 강연 준비하느라고 이 마로 된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마로 전을 부쳐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마전. 네, 마전입니다. 마를 갈아서 부침개처럼 그냥 숟가락으로 1개 정도씩 기름 부은 후라이팬에 부치시면 되거든요. 네. 밀가루 안 넣어요? 아, 밀가루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 맛이요, 나중에 소금 간으로 좀 간을 맞추시면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제가 감자전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감자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 있으시. 네, 감자전 안 먹은 지 20년 되는데 마가 감자전의 맛이 딱 납니다. 그래서 마를 전을 붙여서 드시면 그 끈적끈적한 식감도 많이 줄이면서 감자전처럼 똑같이 고소한 맛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지금 마전이? 아, 가져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마전을 준비를 못했어요. 아니 입에 침 잔뜩 돌았는데. 그러니까. 식감이 지금 예. 엄청. 마 이러시지 말라고요, 이마. 아이고. 예,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마. 좋은 조리법 알려주셔서 네, 꼭 감사합니다.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 있으십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요. 목민심서를 집필하신 분이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저랑 호가 같으십니다.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이 정약용 선생도 47세까지 장수하셨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74세까지. 74세까지 장수하셨다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유배지 생활은 그럼 먹을 게 풍족했느냐? 전혀 아니겠죠. 네네. 정약용 선생님도 가난한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천주교 탄압했던 이제 신유박해라는 사건으로 유배를 하시게 되는데 유배 생활 동안에 농사에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연구를 하셨고 특히 채소류 재배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산 신문집을 보면 이분의 장수의 비결을 알 수 있는 채소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 네. 상추에 대해서 어떻게 적으셨냐면 상추는 비록 잠이 많아지게 하지만 먹는 채소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네. 또 유비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추쌈을 먹는 것은 나의 입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식을 먹든 상추에 싸서 먹으면 내 입이 즐거워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유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랑 약간 식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뭐에 싸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좋은 특히 습관이죠. 고기도 그렇고 네. 옛날에 누가 다이어트 할 때 떡도 밥도 다 상추에 한번 싸서 먹어보라고 그러면 먹는 양도 줄어들고 되게 몸에 좋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장수. 다산. 네, 독립보감에서 이 상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몸에 열을 내리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상추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진통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어서 몸에 붓기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이걸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선 씨 상추 네. 많이 드신 이유가 네.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추 외에 두 번째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탕입니다. 어탕. 네. 생선탕.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선인데 특히 이분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고향이 바로 남양주 근처에 지금은 팔당댐이 있는 근처의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같이 한강에서 민물생선 잡아다가 어탕 끓이는 모습들이 이분이 남기신 신문집에 자주 나옵니다. 이 어탕 또한 장수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독립보감에서 이 민물생선의 대표인 붕어의 효능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삶거나 기름에 지지거나 쪄서 꾸준히 먹으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보양식 하면 대부분 단백질 음식입니다. 그렇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혈액을 만드는 데도 단백질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네. 왜 선지 드시죠? 네. 선지 그거 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각종 효소를 만드는 데도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기운이 없을 때는 양기 보충하느라고 단백질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단백질 음식에도 등급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좋은 보양식의 등급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건 바로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소화 흡수가. 예, 동물성 단백질 있고 식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이 네. 중에서 소화 흡수 빠른 건 동물성이에요. 그리고 연한 고기가 있고 질긴 고기가 있다면 당연히 연한 고기가 흡수가 빠르겠죠. 네, 네.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소화 흡수가 빠른 단백질은 육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라는 겁니다. 생선살이 가장 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도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 보양식은 어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날도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흔한 삼계탕만 드시지 마시고요. 영양과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어탕을 어탕.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조와 퇴계이왕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장수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긴 설 연휴 동안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는데요. 건강하게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이분 또 드시겠다네. 네, 네. 아니 사실 그래도- 급하게 찐 거는 급하게 빼란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급살 급살. 예, 그렇죠. 많이 드셔서 또 뭔가를 드셔서 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넌센스이긴 한데요. 근데 동- 굶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다이어트 하실 때 살을 빼실 때 가장 힘든 거 하나를 해결을 해드릴게요. 바로 허기감입니다. 네, 배고픈 걸 참지 못하면 다이어트 다 실패하죠. 네. 독립보감에 다행히 그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단곡 불기약이라고 해서 끊을 딴자, 곡식 곡자, 아니 불자, 배고플 기자거든요. 곡식을 끊어도 배고프지 않는 약이 나와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중에서 현대에서 사용하기 좋은 처방 하나 알려드리면 솔잎차입니다. 솔잎차. 예, 솔잎을 말려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을 든든하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해서 곡식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차 한 잔 먹는다고 그 엄청난 식욕이 그러게요. 잠재워질까 싶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예부터 조상들이 말씀하셨다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솔잎차입니다. 네. 아유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